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키워드,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예, 키워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초보 블로거라면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적은 키워드를 써야 될까요?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색이 안 되는 키워드를 써야지만 여러분들은 노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블로거들은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1등부터 꼴등까지, 예, 점수를 매겨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된다 그랬죠.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차트라고 있고, 이게 이제 블로그 차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게 토탈 블로그 지금 운영자 수고요. 와, 많이 올라가죠? 예, 얼마나 될까요? 1750만 명이 지금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예요.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내 블로그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눌러봐서 이 중에서 내가 몇 등 하는지, 예, 보려면, 예,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그 블로그가 아니죠, 네이버 계정을 써주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회원가입으로 넣어주시면, 어메 틀렸다네. 잘못 썼다. 다시요. 왜 이래? 뭔 일이세요? 됐다. 들어가셨네. 왜 그러지?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나 왜 이러지? 떨어졌네. 27,000점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예. 아직까지도 1%지만 지금 27,000등, 그러니까 1,700만 명 중에 27,000등 한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더 높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쭉 일렬종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블로그마다 몇 등인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예, 이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 높여야 됩니다. 음.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아까 예를 든 뭐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음, 키워드 도출 방법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어 뭐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광천 김 음, 무슨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광천김은 너무 많아. 예를 들게요. 그럼 그래요. 광천김이라고 내가 그 키워드를, 잠재 키워드를 마음에 두고 블로그를 했어요. 포스팅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광천김을 자기의 어떤 그 키워드로 하려고 올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천김을 만약 100명의 사업자가 자신의 블로그의 키워드로 사용한다면 누구의 블로그 포스팅이 가장 위로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로그 지수예요. 블로그 지수고,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예를 들면 뭐 60%를 차지한다, 70%를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플러스 30%가 뭐예요? 30%가 포스팅 품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품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블로그 지수를 못 쫓아가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 품질에는 뭐가 들어가요? 키워드가 들어가죠. 그죠? 좋은 키워드, 나쁜 키워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그죠? 포스팅 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높은 검색량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 블로거들은 본인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내 글이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검색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키워드별 검색량을 확인하는 방법. 어디서 확인해요? 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다 내가 올려놨는데 여기 있네요. 예, 어디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고 시스템. 광고 시스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뭐라고?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건 뭐라고 검색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 라고 입력 후 검색.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요? 이렇게 네이버 광고라고 서치 네이버닷컴이 나와요. 서치 네이버닷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이 홈페이지 네이버 광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이 되면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까지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고 유료 광고를 하실 분들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개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네이버 광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어디 오른쪽 상단의 광고 시스템 무슨 색깔? 파란색 글씨. 네,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요걸 클릭. 광고 시스템 클릭. 자, 그러면 이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광고 시스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광고 시스템에서 도구로 가야 됩니다. 도구. 많은 것 중에 도구.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광고 시스템, 도구,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셔야 돼요. 키워드 도구. 일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를 찾아? 여기서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키워드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값은 뭐다? 값은 두 가지예요. 검색수 플러스 뭘까요? 연관 검색어를 보여준다고요.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키워드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저는 이제 아마존 교육이니까 아마존 교육이 아마존 교육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조회 눌러보니까 아마존 교육은 검색수가 얼마? 한 달에 아이고 조금이네. 조금 별로 없네. 별로 없고요. 거꾸로 제로 클라이언트 이건 제가 보기엔 관련이 없는데 이게 넣어놨네. FBA라고 돼 있는 거 아마존 FBA 이게 뭐냐면 아마존 필피먼트 그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근데 이거는 이게 의외로 1070, 730, 780 되게 높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당연히 FBA 단어가 좋은 단어고 더 좋은 단어는 뭐예요? 이 단어가 더 좋네. 아마존 셀러. 그죠? 그러면 아마존 셀러를 쓰는 게 아마존 교육부도 어떻게 돼? 검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 아마존 셀러란 단어가 어떻게 돼요? 예. 경쟁하는 광고주들이 많았을 때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무조건 검색이 많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검색 대비 광고로 키워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경쟁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경쟁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뭐 확인해야 돼요. 예, 그렇죠? 월간 검색수 이쪽이 나누기가 아니죠. 월간 키워드 사용량 대비 월간 검색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려는 블로거들이죠. 근데 그 블로거가 예를 들면 A라는 키워드, 아마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만약에 100명이 썼는데 검색이 100개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100번 검색이 되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1. 100명이 키워드를 사용하고 100번 검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2. 1000명이 10,000명이 검색을 키워드를 사용하고 몇 명? 예. 1000번 검색이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1번 키워드와 2번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가 더 좋은 거예요? 검색은 적게 되더라도 경쟁자가 적은 제1번이 더 좋은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훨씬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요. 누구한테는? 초보셀러들한테. 그래서 이런 게 초보 블로거가 사용해야 하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내용을 들어보시면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자, 키워드 만들기 한번 볼게요. 키워드란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찾기 위해 입력하는 핵심 단어다. 그렇죠? 예,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고 가치 있는 키워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전문 용어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는 어려운 단어는 잘 검색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맞죠? 예. 가치 있는 키워드 아니면 많이 쓰는 키워드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그 검색량도 마찬가지예요. 검색량도 일반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 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들을 많이 쓰지 전문 용어나 대학 교수들이 쓰는 뭐 대학 교수가 다 뭐 전문 용어 쓰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전문가들이 알고 있거나 그들만의 어떤 단어들을 키워드로 하는 건 좋지 않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마존이라는 단어, 저는 이제 아마존 교육을 많이 하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단어도요, 솔직히 한 10년 전에는요, 누구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로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쓸 땐. 예, 왜냐면 검색이 되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회수를 확인해서 검증된 키워드를 사용하라. 조회수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이걸 확인해서 검증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15가 광고고 15번 광고고 이건 14번 광고고. 근데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높고 이건 이게 높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낮아야 좋죠. 그죠? 이게 낮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지. 이거는 볼까요? 이거는 왜 그렇지? 광고 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랑 비교된 거네요. 예, 제게 이 정도 노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제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서는 이 높음인지 중간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이클 이 소리는 이 키워드는 검색 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왜 중간이라고 나올까요? 예. 이거는 경쟁자 이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주들도 많지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수를 확인해서 검증된 키워드를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요. 대표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 그래도 브랜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대표 키워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교육이랑 무자본 창업 또는 국비 지원 교육 이건 대표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무슨 포스팅을 하더라도 무조건 써요. 그래야지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부 키워드는 뭐냐면 뭐 주변 키워드, 확장 키워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아마존 셀링을 메인 키워드 아니면 뭐 아마존 셀러를 메인 키워드로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서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첫 번째는 내 제품과 가장 유사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교육을 지금 거의 10년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 교육 관련돼서 고객들은 뭐라고 치고 들어올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존 셀링. 그죠? 아마존 셀링. 또 서브로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게 국비 지원 교육이었어요. 그냥 국비 지원 교육을 쳐보고 거기에 아마존 교육이 있으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비 지원 교육과 아마존 셀링은 어느 정도 나오나 볼까? 여기서는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아마존 셀링. 이걸 제가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걸 더 많이 써야 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검색어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 키워드를 그렇게 해서 찾고, 그리고 주변 키워드도 찾고, 이 두 개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도구로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치고,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제일 좋은 키워드는 뭘까요? 페이오니아가 더 높네. 그리고 이 AWS는 이거는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 클라우딩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문 기술이에요. 여하튼 요게 있고 요것도 높게 나오네요. 그리고 재택부업도 높게 나오네. 야, 예, 이게 아마존이랑 연결되네요. 재택부업. 좋아요. 재택부업. 요건 또 찾았네. 부업도 높게 나오고요. 그렇죠. 아마존을 셀러들이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단어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블로그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키워드 월간 조회원 됐고, 키워드표 확인 됐고, 검색어 동향 파악 방법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요 내용 그리고 주변 키워드 찾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루 이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요. 하루 1만 명 방문하는 키워드 찾기. 예, 그래서 서치드 네이버닷컴 들어가서 키워드 추천 들어가서 시즌 입력하기 5월 선택 키워드 조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워낙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에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네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예, 광고 시스템이네요. 그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키워드 추천. 키워드 추천? 요즘에 저건 없어진 것 같은데, 키워드 추천 나오나? 볼게요. 제 생각에는 없어진 내용입니다. 예, 지워버리세요. 예,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요건 다 지울게요. 이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키워드 관리 및 사용 방법. 요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 내용은. 자, 첫 번째. 월간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를 사용한다, 낮은 키워드를 사용한다. 예, 낮은 키워드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블로거들은 품질 지수가 낮으므로 상위 노출 확률이 없습니다. 예, 그 소리예요. 검색어, 좋은 검색어를 쓰면. 그래서 낮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머나 여기 30 미만인 키워드를 두 개 선정하래. 따라 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광천김 한번 볼게요. 광천김 얼마나 나오는지. 광천김. 이야, 많이 나오네요. 3,000개 이상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 외에도, 예, 요거 외에도 낮은 키워드 이런 건 너무 심하다 근데. 한 이 정도 뭐 50, 80, 50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 진짜. 달인 김병 저염김 해맛 또 뭐 백제 재래김 요건 브랜드라서 안 되고요. 김병만김 뭐 어쩌고저쩌고. 야, 이제 이런 것도 뜨기 시작하네요. 급식김 좋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작은 것들 위주로 내가 키워드를 잡는 게 좋다. 내 블로그랑 연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30 미만인 키워드를 2개 이상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목 및 내용에 이건 계속 나오네요. 2화, 2회나 3회 정도 반복해서 근데 써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노출 현황표를 작성한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엑셀 같은 표를 만들어서 지금 이걸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운받을 수 있죠?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만약에 제품이라면, 이쪽에다 이걸 쭉,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이게 다 엑셀 파일로 바뀝니다. 바뀌면 이쪽은 PC 모바일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쵸. 검색 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건 클릭 수가 나오는 거요. 그대로 냅두고 살리고, 여기다 하나를 뭘 만드냐면, 제품 수를 만드는 거예요. 제품 수. 그래서, 여기서, 광천김 아까 나왔죠? 다 이거로 바뀌었네. 여기만 한번 들어가서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네이버 쇼핑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쇼핑.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검색이 될 수 있는 쇼핑몰이 나와요. 그죠? 쇼핑몰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유형의 제품 같은 경우 여기다 쳐보라는 거예요. 광천김 쳐보면 광천김을 홍보하는 그 김의 숫자는 몇 개? 44,000개. 그럼 44,000개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키워드 노출 현황표라고 할게요. 현황표는 뭘 작성해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뭐를 가져와? 예, 검색량이 A라는 상품의 검색량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두 번째, 네이버 쇼핑 시스템에서 A라는 상품의 경쟁 수를 파악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높아야 돼요? 그렇죠. 검색량이 높고 그리고 상품 수가 적은 키워드 상품을 어떻게 해요? 판매하거나 아니면 광고하는 게 최고다. 아시겠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노출 요약본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템 아니면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를 장식할 것인가를 먼저 전략을 짜봐라 라는 겁니다. 예,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혹시나 해서 아까 이거를 좋습니다. 자, 이거를 다운로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왜 이래 이거.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월간 검색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쭉 나갈게요. PC 월간 검색수 그리고 또 모바일 월간 검색수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 경쟁 상품의 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 광천김 써보고 월간 검색수는 10,000번 그리고 모바일은 20,000번 경쟁 상품의 수는 20,000개.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구할 수 있어요. 또 B는 광천김 추천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이쪽에서는 이게 너무 적다. 딴 거. 김은 이쪽엔 7,980. 또 저쪽은 51,500. 그리고 경쟁 상품의 수는 몇 개인지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건 100만 개다. 만 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경쟁도는 경쟁 상품이 많아야 돼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검색량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검색량이 많은 게 좋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나눠 볼게요. 두 개를 합쳐서 3만 이퀄 3만 나누기 2만 이게 아이고 2만인데 20만이 돼버렸네. 어떡하지? 2만. 자, 이렇게 되면 1.5가 경쟁도고요.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모바일은 51,500이죠. 51,500.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건 검색량은 한 6만 정도 되는데, 6만 정도 되는데, 나누기 10,000개가 경쟁 제품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6이니까 어떤 게 훨씬 좋은 키워드예요? 이게 훨씬 좋은 키워드죠? 기미. 이렇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노출 현황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도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처음에는 내 키워드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아마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작성 방법 또는 어떤 키워드가 초보 블로거에게 좋은지, 예, 이거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 블로그를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SNS 플랫폼이죠. 예, 그리고 가장 전 세계인이 많이 쓰는 플랫폼, 예, 페이스북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